네,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로 여러분의 면접 이미지를 컨설팅해드리는 컬러라이즈의 임송아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3회차에 바로 웜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웜톤의 다홍빛 재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웜톤인 분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혹은 내가 어떻게 웜톤을 활용해서 나의 의상을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웜톤 메이크업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웜톤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웜톤을 잘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코디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쿨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기다리고 또 기대도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웜톤 컬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웜톤 중에서도 봄의 유형은 굉장히 화사하고 생기 있고 그리고 발랄하고 약간 귀여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느낌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PCCS 표라는 건데 1회차에서도 잠깐 보여드렸고 지난 시간에 쿨톤을 했을 때도 보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이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렬한 원색적인 색상을 비비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고명도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저명도, 어두운 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명함, 이쪽은 탁함, 그리고 위쪽은 고명도, 밝은 색, 밑에 쪽은 저명도의 어두운 색을 의미하는데요. 봤을 때 봄의 유형은 굉장히 위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화사한 파스텔 계열의 페일, 라이트, 그리고 브라이트, 그리고 굉장히 비비드의 원색적인 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라이트라는 유형은 페일이라든지 라이트 이런 굉장히 밝은 파스텔 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봄 브라이트라는 타입은 제가 입은 것처럼 굉장히 밝고 선명한 다홍빛부터 시작해서 원색적인 웜톤의 색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의 색상들은 화사하면서도 굉장히 밝은 그런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팔레트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색상들을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건 봄의 유형 전체의 팔레트를 쭉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색상도 있고 다소 밝은 계열의 파스텔 계열의 색상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차갑다는 느낌이 없이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뭔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밑에 쪽에 먼저 보시면 봄의 라이트, 스프링 라이트라고 적혀진 부분은 파스텔 계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주로 파스텔 계열이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입었을 때도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봄의 유형 중에서도 봄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파스텔 계열을 입으면 뭔가 좀 선명해 보이지가 않고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봄 브라이트 타입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 라이트는 약간 파스텔 계열의 조금 더 따뜻한 색상, 봄 브라이트는 선명하고 원색적인 색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팔레트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자줏빛이라든지 다홍빛이라든지 그리고 연두 계열이 많이 섞인 그런 초록 그리고 블루 계열도 뭔가 네이비라든지 조금 더 보랏기가 섞인 파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초록기가 섞인 그런 스카이블루 계열의 색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레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팔레트는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봄 라이트는 그래서 여기 페일 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이렇게 해당하는 유형이 봄의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봄의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라든지 비비드 그리고 약간의 스트롱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강렬한 컬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봄의 유형인 분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볼 텐데 먼저 봄 유형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컨실러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웜톤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더 노란 기운을 감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보다 그냥 나의 피부톤에 맞는 그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라는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고 메이크업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꼭 맞는 메이크업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노란 기운을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이전 단계에 있는 베이스를 보라색의 베이스 컬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보라색은 분홍 기운이 섞여 있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노란 기운을 잡아주어서 원하시는 그런 단점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란 기운이 있으면서도 밝은 느낌의 컬러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극단적인 약간의 은빛, 실버빛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떠 보이고 너무 약간 연극 메이크업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노란 기운 혹은 약간의 살구빛 그리고 약간의 금빛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쉐이딩 같은 경우에도 봄의 유형인 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쉐이딩을 하면 뭔가 얼굴이 꺼무잡잡해 보인다든지 뭔가 피부톤이 죽어 보인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영을 잡아주실 때 지나치게 컨투어링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치크 부분에 쉐이딩을 강조하시기보다 오히려 코를 더 오똑하게 이 부분을 쉐이딩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눈이나 아니면 눈썹 그런 부분에 메이크업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단점을 커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쉐이딩은 좀 자연스러운 게 좋고요. 아이브로우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둡지 않은 밝은 브라운, 예를 들면 라이트 브라운이라든지 초코 브라운 이런 계열들로 브라운 계열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봄 라이트인 분들의 구체적인 색조 메이크업 톤을 알아볼 텐데 먼저 아이섀도우는 굉장히 밝은 파스텔 계열입니다. 그리고 봄의 유형인 분들은 약간 생동감 있고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어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내가 약간 아이 메이크업을 두드러지게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펄감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블러셔라든지 아이섀도우나 전체적인 컬러감들이 피치라든지 밝은 코랄빛, 살구빛 이런 톤들로 통일감을 주시면 화사하고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동안의 느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립 컬러도 마찬가지로 밝은 코럴이라든지 오렌지빛 이런 컬러들을 매치해 주셔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전체적으로 약간의 생동감이라든지 생기만 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봄 브라이트인 분들은 조금 더 약간 색조를 강하게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요. 아이섀도우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색조가 강렬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랄톤인데 조금 더 밝은 코랄톤, 강한 코랄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렌지빛의 강한 느낌을 블러셔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립 컬러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강한 다홍빛이라든지 오렌지빛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흔히들 말하는 과즙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본인의 메이크업에서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헤어 컬러를 브라운 계열로 맞춰주시고 아이브로우라든지 아이라이너도 브라운 계열로 해주시되 립 혹은 블러셔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주시면 더 색조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봄의 브라이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톤으로 넘어가 볼 텐데 가을 톤은 음영과 그리고 골드 펄의 메이크업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먼저 색상들을 볼 텐데 가을을 PCCS 톤으로 보자면 소프트, 스트롱, 그리고 덜톤, 그리고 그레이시, 딥, 다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봄의 유형보다는 많이 톤이 다운된 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굉장히 어두운 극단적인 다크 그레이시는 없는데 어떤 색상이라도 다크 그레이시로 가면 겨울에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을은 전체적으로 약간 톤이 어둡고 약간 차분하면서도 약간씩의 조금 마일드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단조적인 그런 색상을 주고 있는데요. 가을의 세부 팔레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뭔가 커피가 생각나고 약간 단풍잎이 생각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중에서도 가을의 두 가지 유형, 뮤트와 딥을 나누어서 볼 텐데 가을 뮤트는 조금 더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그런 보시는 바와 같이 밝은 가을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톤이 어둡고 색조가 강조된 그런 톤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뮤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소프트라든지 덜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이 많이 있고 딥에는 딥톤, 다크톤, 그리고 스트롱 이런 색상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PCC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를 해 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 톤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을 톤의 메이크업은 아까 봄의 유형보다 확실히 뭔가 조금 더 톤이 다운되고 조금 더 내추럴하고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든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파운데이션 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약간의 색조가 한 톤 낮은 그런 색상들을 사용해 주시고 컨실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렌지빛은 섞여 있지만 톤은 조금 더 낮은 그런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컨실러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컨실러를 예를 들면 잡티를 가리거나 혹은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잡티를 가리기 위한 컨실러와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한 컨실러는 색상이 달라야 합니다.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나의 피부톤에 맞는 옐로우 톤이라든지 혹은 핑크톤이라든지 이렇게 각자의 색상에 맞는 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면 좋지만 다크서클을 가릴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피부톤보다 조금 더 주황빛이 감도는 색상을 사용해 주셔야지 너무 밝은 색상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더 이 부분이 색상이 회색빛으로 더 톤이 죽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크서클이라는 것은 내 피부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착색이 되어서 약간 회색 계열이 감돌거나 아니면은 여기 핏줄에 푸른 기운이 비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 혹은 회색 계열의 그런 착색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오렌지빛으로 생기를 주는 것이지 밝은 톤을 사용해서 컨실러를 통해서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버가 잘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라이터도 아까 봄의 유형이 사용하셨던 분들의 컬러가 약간 살구빛이라든지 오렌지빛 그리고 약간 피치 컬러였다면 가을인 분들은 조금 더 약간 골드펄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계열이 살짝씩 감도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주셔야 내 피부톤에도 맞고 조금 더 글래머러스한 느낌도 연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음영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펄 메이크업을 하실 때 특히 더 잘 어울리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쉐이딩은 봄의 유형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요. 특히나 가을인 분들은 음영을 강하게 주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느낌을 연출해 주셨을 때 그 매력이 더 극대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브로우나 아이라이너는 아까 마찬가지로 브라운 계열이지만 봄의 유형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톤을 다운시켜서 조금 더 강한 브라운 계열, 초코 브라운에서 다크 브라운 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유형의 색상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브로우의 색상은 눈썹을 보통 염색을 함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염색을 해줄 때에는 눈썹을 반드시 같이 염색을 해주시기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을 경우에 아이브로우 컬러는 내 헤어 컬러에 맞추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색상보다는 내 헤어 컬러에 맞추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볼 텐데 전체적으로 아까 봤던 피치 계열은 없고 브라운 계열로 많이 넘어갔죠. 가을 뮤트 톤의 메이크업입니다. 가을 뮤트는 그런데 조금 더 글래머러스하고 극단적인 어떤 펄감을 쓰기보다는 내
피부톤에 맞는 율무라든지 모카라든지 혹은 진저라든지 이런 계열의 아이섀도우 톤을 사용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만 분위기 있게 음영을 살짝만 깔아줬구나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고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극단적으로 피치라든지 핑크빛을 주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르가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핑크빛이라든지 약간 오렌지빛이 극단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색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연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립 컬러 같은 경우에도 그 너무나 유명한 컬러죠. MLBB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가을 뮤트인데요. MLBB 계열의 컬러, 마른 장미라든지 혹은 그 이외에 약간 다크한 전체적인 핑크빛 이런 색상들은 가을 뮤트 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딥톤으로 넘어갈 텐데 굉장히 블링블링해지는 그런 약간 펄감이 있는 아이섀도우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 펄이라든지 아니면 구릿빛 펄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계열의 펄이라든지 이런 펄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약간의 강한 음영을 브라운 계열로 주셨을 때 깊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의 섹시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효리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블러셔도 가을 뮤트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떨어지는 블러셔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립 컬러는 가을 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컬러들이 가능합니다. 칠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MLBB 컬러 중에서도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이런 컬러들을 사용해 주셔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연출해 주셔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색조들이 전체적으로 봄의 유형이거나 여름의 유형인 분들에게만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MLBB 톤이라든지 혹은 겨울 유형에 어울리는 와인빛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가 있는 컬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잘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시기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유형의 분들은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데 특히나 가을 유형의 메이크업이 가장 유행하는 건 아무래도 가을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을 시즌이 되면 굉장히 가을 유형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색상들도 다양하게 리미티드 에디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메이크업 포인트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남성분들은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코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럼 전체적으로 나의 색상을 어떻게 활용해서 코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의 유형인데요. 봄의 라이트, 그러니까 봄의 유형인데 너무 강한 색상은 어울리지 않고 파스텔 계열의 부드러운 색상들이 어울리는 분들에게 맞는 코디 톤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실생활에 적용을 잘 하시기 좋은 컬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성스러운 느낌이거나 부드러운 느낌이거나 따뜻한 남자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미스티 핑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코랄빛이라든지 아니면 상아색이라든지 베이지라든지 밝은 베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봄의 유형 중에서도 봄의 라이트인 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밝은 컬러로만 활용을 하면 약간 힘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강한 색상들을 함께 매치를 해주셔서 믹스앤매치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패션 센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밝은 톤을 해주시기보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을 함께 맞춰서 배색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의 브라이트인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색조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저런 걸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색조에 도전하는 것에 조금 말하자면 부담스러워 하신다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선호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색상들을 매치해 보셨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고 더 본인의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색상들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나 봄에 브라이트인 분들 중에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파스텔 계열을 조금 더 면적을 넓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나에게 어울리는 봄의 브라이트의 강한 색상들은 조금 더 포인트 컬러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있는 이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카프, 이렇게 톤을 약간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을인 유형의 분들의 코디법을 한번 볼 텐데요. 가을 유형의 코디 배색 중에 먼저 뮤트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뮤트인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톤이 더 떨어졌죠. 쉽게 말해 채도가 낮고 조금 더 약간 탁한 색의 계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컬러에서는 더 활용하시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웨터라든지 아니면 티셔츠라든지 혹은 남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톤으로 매치를 해주시고, 조금 더 어두운 비슷한 계열의, 예를 들어서 베이지의 남방을 입으셨다. 그러면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 계열의 슬랙스, 이런 식으로 톤을 비슷한 톤의 색상만 다르게 해서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 카키색이라든지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이런 색상들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치하실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봄의 유형이긴 하나 너무 밝은 색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가을 뮤트에서 색상을 착안해서 같은 웜톤인 분들은 웜톤으로 이렇게 색상을 크로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딥톤의 색상을 한번 볼 텐데, 가을 딥톤은 쉽게 말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단풍잎과 닮은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벽돌색이라든지 아니면 단풍잎의 컬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 계열 혹은 약간 다크한 그린 계열, 이런 색상들이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포인트 컬러를 주시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의 딥톤도 비즈니스 컬러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내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주고 싶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주고 싶고, 뭔가 딱 오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강인한 느낌을 주고 싶다든지 하시면 가을 딥톤에 있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장시간의 회의를 한다든가 캐주얼한 느낌을 준다든가 부드러운 느낌 혹은 첫 느낌에서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는 자리일 경우에 가을의 뮤트 컬러로 조금 밝은 느낌을 주시는 것이 사람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장시간 있을 때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코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성분들은 구체적으로 수트를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를 한번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베이지 컬러라든지 아니면 웜그레이 혹은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신다거나 이런 색상들을 활용해 주시면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백화점 등의 유통 계열이라든지 디자인 계열 혹은 그 이외에 다양한 영업관리 이런 직무에서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정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라고 하고 이것이 면접의 평가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뭐 어떤 안내문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았을 때 좋은 사람, 보았을 때 호감 가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도 있듯이 나를 어떻게 멋있게 가꾸느냐 이런 것들이 딱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이 사람은 정말 어디에 내어놓아도 굉장히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게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의 이런 친화력이라든지 호감이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겠다는 그런 호감으로 작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웜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2회차에서 봤던 쿨톤과는 확실히 좀 색상도 다르고 주어지는 느낌도 다르겠죠. 그래서 웜톤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잘 매치해 보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웜톤인데 좀 강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가을 딥톤의 컬러를 착안해 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강한 느낌이 부담스러워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가을의 뮤트나 봄의 라이트 이런 컬러들을 활용해 보셔서 본인의 어떤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컬러를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메이크업 컬러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극단적인 레드립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고 나에게는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구나를 알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메이크업을 직접 받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직접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또 실력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스스로 가꿀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면접관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쿨톤에 대해서 오늘 웜톤에 대해서 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회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가꿀수록 좋아지고 가꿀수록 세련돼집니다. 왜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꼭 성형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계속해서 화면에 나올수록 더 예뻐지는 쉽게 말해 카메라 마사지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해가는 결과 끝에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호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면접에서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직무적인 강점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내적인 이미지에서도 많이 트레이닝을 하시겠지만 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조금 더 본인을 잘 매력적으로 가꾸셔서 꼭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Truck